안녕하세요. 박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를 생산도 하고 수입도 하고 또 이제 농자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육묘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꾼입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육묘장을 해서 도마도매를 제가 일본에다가 16년 동안 수출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또 보신 분 계신가요? 저 보신 분? 우리 사장님만 계시네. 저 흥농TV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흥농TV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이제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연을 맺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동 하면 이제 생강농사들 많이 하시니까 생강농사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왔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공판장에서 고추 교육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서부터 강원도, 철원, 고성까지 전국을 다 다니는데 또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1년에 생강농사 한 번 짓지만은 저는 1년에 한 4, 50번은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강농사 연작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쪽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강농사로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나, 생강농사로 얼마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땅 사게끔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그 생강농사를 1000평 이상 계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1000평 이상? 3000평 이상은요? 3000평 이상은 없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2만 평, 3만 평도 하고 이제 앞으로 생강농사가 이제 기업평으로 자꾸 바뀌고 이제 노령화에 따라서 이제 고령되신 분들은 이제 못 지시고 젊으신 분들이 이제 면적을 많이 넓히고 계시는데 생강농사 연작장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 연작장애가 아니더라도 이제 문제되는 게 이게 이제 문제되는데 생강농사 토양만 잘 만들면은 생강농사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강농사를 짓는 재배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생강을 많이 올릴 수,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가, 병 안 들고 많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만 잘 만들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뭐 20, 30년씩 농사 지셨는데 재배 기술이 없어서 못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토양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토양이 7, 80% 차지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물 주고 심고 약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토양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저절로 키워집니다. 저절로. 또 이런 것이 문제된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날씨 변화에 따른 이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생강재배에서 가장 문제는 가뭄은 해결할 수 있어도 과습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과습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평택에는 지난번에 눈이 60cm가 와갖고요. 하우스가 5,000평짜리, 3,000평이 다 무너졌어요. 축사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어느 때 어느 게 올지가 모른다. 안동 지역에도 비가 오는 언제는 300mm, 400mm까지도 쏟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물 한 번 채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이제 병해충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땅속을 제대로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모든 식물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식물은 뿌리서부터 시작하죠. 뿌리는 땅속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속을 잘 만들어 놓으면 농사는 저절로 되죠. 그래서 생강농사 2배 생산하면 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15kg 올해 목표를 잡고 한번 농사 지시면은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생강재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종강이죠, 종강. 우량 종자를 이제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pH입니다, pH. 이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이 산도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산도 검사를 해서 모자라는 건 넣어주고 남는 건 안 주면 되잖아요. 이 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 두 줄 재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줄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양쪽에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뭄 습해도 이제 덜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강농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완숙 퇴비다. 이 퇴비를 완숙 퇴비가 없으면은 미발효된 퇴비 쓰실 것 같으면 그냥 비료만 넣고 농사 지셔도 기본은 합니다. 그냥 요즘에 완효성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만 넣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퇴비를 발효된 퇴비가 아니면 안 넣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병해충 방제 이렇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금년같이 지난해같이 8월 9월 달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뿌리 비대가 안 되잖아요. 이 뿌리 비대를 위해서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을 빨리 전환시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광환경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강을 너무 밀식해도 또 밑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적정한 그 간격을 누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밭 보세요, 이 밭. 생강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갈 줄 몰랐다. 이렇게 한 방에 다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씨도 못 찾는 농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담임해 보면은 또 있어요. 그래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생강농사 10kg에서 15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그래서 올해는 13kg에서 15kg 목표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15kg.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다녀도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이 교육을 해도 이 여러분들한테 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문 밖에만 나가면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과 자극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건데 올해는 꼭 한번 실천 한번 해줘 보시죠. 작년에 생강값이 어떻게 갔습니까? 20kg에 86,000원, 키로당 4,300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kg만 캐면은 55,900원입니다. 평당. 1000평이면 5,590만 원 나오죠. 6kg 캐시는 분은 1000평에 2,580만 원 나옵니다. 5,580만 원, 90만 원 나오신 분이 생강농사 뭐 우리 사장님들도 해보시지만은 평당 한 25,000원 정도 생산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3,000평 농사만 13kg 들이더라도 1,000평 농사 13kg만 짓더라도 3,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3,000만 원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6kg 하시는 분은 8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80만 원. 이 80만 원 버시는 분은 돈 때문에 농사 지어야 되겠죠. 여기 3,000만 원 나오시는 분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싹 없애고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셔야 되고 또 땅을 한번 사게끔 해드릴게요. 5,000평 농사 지시면은 3,000만 원씩 남으면 1억 5천 남으면 논 열마지기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런 마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흑농사정세트 농법 AI 소일을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거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요것만 썼을 때는 15평에서 20평.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퇴비를 같이 쓰실 때는 30평에서 50평 쓰시면 되거든요.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퇴비는 개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나오는 가축분 퇴비 1등급 퇴비가 있어요. 톱밥 들어있는 거. 이 퇴비하고 같이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톱밥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4년 5년 가요. 유박은 미발효된 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유박이라든가 미발효된 퇴비 때문에 문제되거든요. 요거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요. 요 종자 처리는 요 엑스칼리버 골드 갖고 종자 처리하면 돼요. 요게 30g입니다. 요거 한 번 갖고 물 200리터에다가 타서
생강을 30분 동안 담궜다가 건져버리면은 밝은 물질이 나오고요. 이게 한 번 처리하면 생강 수확할 때까지 가 효과가. 토양에서 나타난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잘 안 풀리거든요. 이 봉투가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강, 고추, 마늘 모든 종자에다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권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콩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콩뿌리에는? 예?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장님 이거 37,000원짜리거든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나옵시다. 이게 콩의 뿌리옥박테리아입니다. 예. 콩의 뿌리옥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 갖고 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소 고정을 시켜줘요. 그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내내 갑니다. 질소도 고정시켜주고 성장기 내내 가고요. 이 FF백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여기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갖고 웃자람을 방지해주고요. 이 하나로뚝은 뭐냐?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이게 탄저병, 무름병, 노랑병 이런 쪽에 이제 시드름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흥농사정세 뜨농법을 하면 재배 미녀율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에 적용하면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숙기, 신선도, 맛, 숙기 단축까지 되죠. 그래서 이런 자재가 있다. 그럼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해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온난화, 또 겨울철에 잦은 비, 평년보다 높은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제 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만 잘 아셔도 훨씬 더 좋다. 병을 일으키는 좋은 환경을 알면 예방도 좋겠죠. 땅속의 병균, 질소 성분이 많고 토양이 과습하고 밀식하고 석회 부족해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녹인병은 이제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셀 때 2시간 내지 4시간 있을 때 입에 수분이 많을 때 많이 나타난다. 입 마른 병도 이렇게 됐을 때 고온일수록 많이 나타난다. 잿빛곰팡이는 18도에서 23도에 서늘한 기간에 6시간 이상 입에 수분이 있으면 잿빛곰팡이가 많이 난다. 또 흑색성병, 5도 시내에 밤 온도차가 심할 때 이게 또 많이 난다. 또 이제 무름병, 특히 요새 이제 탄저병 많이 문제되죠. 고추. 탄저병은 이제 제식거리를 넓게 두둑을 높게 재배하면 저항성 징대가 돼갖고 훨씬 덜 납니다. 근데 이 병반 크기가 1cm만 되더라도 수천 1억 개 이상의 포자가 발생돼갖고 탄저병 오게 되면 싹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으면 되겠죠. 그럼 이런 병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기 전에 약을 살포하면 방지 효과가 훨씬 더 높겠죠. 근데 비 오기 전에 약을 대더라도 이 탄저병 약 같은 거는 예방 치료가 같이 되는 약을 줘야 돼요. 그래야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이제 앞으로 주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생강농사 지어서 매년 땅을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생강농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다. 어떤 사람은 생강농사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랑, 두둑, 미스테비 여기에 그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둑을 내시고 이랑 내시는 분들이 고랑이 있으면 나가는 군역이 커야 되는데 고랑보다 나가는 군역이 작은 집들이 다니면 더 많아. 비가 시간당 30mm만 나버리면 물이 이랑에 머물다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생강이 죽는 겁니다. 이게. 특히 생강이 문제가 제일 커요. 이런 게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주인장. 우리 아주머니가 하나 드릴게요. 맞습니다. 반성을 해야 돼. 나오십시오. 이 주인장이 문제입니다. 주인장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 예, 올해는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고 가뭄, 관수 이걸 잘해야죠.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확을 2배 수확하면 돼. 올해 1000평 심어갖고 2000평 수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생강가 분명히 좋을 겁니다. 올해는 고추 생강 농사로 땅을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셔야 되겠습니다. 땅 사실 거죠? 예. 올해
안동 또 땅값 올라가겠네. 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속할 수 없다. 고추 생강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은 심는 생강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생강은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창출될까? 우리 선투자를 안 합니다. 선투자. 그리고 퇴비를 갖다가 우리가 내면은 땅이 안 보도록 갖다가 땅을 미수퇴비를 갖다 내야지 마음이 푸근해. 이 밭에 갖다 내는 퇴비에서 냄새나 버리면은 내 밭에 병균을 갖다 넣는 겁니다. 생강농사 안 되라고. 이게 아까 우리 아주머니 내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토양에다가. 들어갈 때는 아깝고 나올 때는 계산 안 해. 그래서 들어갈 때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을 잘해 주셔야 되고 배수관리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생강재배 기본 조건을 지켜주셔야 되겠죠. 생강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적정 시비, 안숙퇴비, 또 이 파종 시기에 적정 수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진밭에다가 심어놓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배수관리 잘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생강농사. 생강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생강을 2배 생산하는 겁니다. 올해는 꼭 2배 생산하십시오. 이 생강 어떻습니까?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지실 거예요. 생강농사 정답은 땅 살리기와 두둑은 좋게 일하는 게 있게 배수관리에 있다. 이분 초보자예요. 전남 보성이거든요. 포크레인 갖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생강농사에 뛰어들어서 첫 해 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15kg 이렇게 이상 나왔습니다. 생강농사 종강의 10배 내지 15배 생산해야 된다. 생강농사 pH와 EC가 맞지 않으면 절대 다수확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pH하고 EC는 꼭 토양검사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3, 40개씩 생강꽃 추대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아까 같이 35cm 심었는데 다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40cm 심어도 괜찮습니다. 요 한 폴기에 1.5kg에서 1.9kg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강을 두둑을 넓게 버리면은 북주기도 어렵고 가운데가 저수지 역할하고 또 양쪽 가장엔 1kg 300, 400 나오도 여기는 5, 600g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생강의 가장 문제가 뿌리에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집에 한번 보셔요. 생강은 심었는데 온데간데 없네. 난감하네. 나를 이렇게 죽어가도 되는가요? 미스텝이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를 줍고 거름독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혹시나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그런데 오늘따라 안 심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라고 했을 때 심지 말 것을. 환장하죠? 이 집에 보십시오. 이게 두둑이 4줄 졌잖아요. 4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비 오고 나면 여기다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저수지. 그래서 이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 이 미수탭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할 건 다 했어요. 집 덮어주고 제초제 뿌리고 할 건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동숙이 노래가 됐습니다. 생강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생산량 품질이죠. 생강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이렇게 지면은 비싸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한번 올해 해보십시오. 여기는 이 김기창 사장님이 여기 또 끼었네. 여기 권태섭 사장님, 영주에서 한 3만 평씩 농사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농사를 아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같이 오셔갖고 거두셨고요. 이분은 그 악양, 하동인데 이 하동에서 생강농사 초보 농사인데 1.9kg 나왔습니다. 1.9kg. 논에다가 심어갖고 2줄 재배해갖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분도 이렇게 됐고요.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툭툭 치면 흙이 잘 떨립니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단들한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16.8kg, 여기는 16, 그러니까 1kg 600
800 이렇게 나왔고 1kg 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만 치면은 평당 15kg에서 18kg 정도 나옵니다.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 소나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 이 소나무 걸음없이도 자라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제가 아까 뭔 얘기했죠? 거름 생태비 내려면 그냥 비료만 넣고 농사지라 그랬잖아요. 엄마 찾아 산 말이에요. 거름 없으면은 뿌리가 잘 내립니다. 차라리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다 미숙태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소나무, 이 밤이슬, 이거 바위돌에 이슬 먹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숙태비는 내지 말아라. 이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냄새가 안 납니다. 똥은 건드려야지 냄새 나거든요. 이걸 3년, 4년 쌓아놔도 이거 소용없습니다. 이거를 발효시키려면 여기다 톱밥이나 산효초나 볏짚을 넣고 수분 60%를 맞춰갖고 요즘에 뭡니까 기센터에서 주는 EM 미생물 갖다가 넣어갖고 발효시키는 게 좋아요. 이거 절대로 발효 안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발효를 꼭 시켜달라.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미발효된 퇴비지고 장마 겪고 나면은 이 노랑병에 다 가는 겁니다. 이 노랑병이 이제 온도가 25도에서 21도에서 27도 사이에 잘 나타나거든요. 초기에는 이 병이 안 나죠. 장마지고 지온이 상승되고 물이 끼니까 이제 유해균이 번식돼 갖고 뿌리에 침입이 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태비는 안 내니만도 못하다. 우리 사장님들 유박비료 뿌리기 좋다고 해서 유박비료 넣으시는데 유박도 발효된 퇴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퇴비를 내시게 되면 한 달 내지 2달 전에 땅 살리게 하고 같이 넣어놓고 노타리 쳐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숙퇴비를 놓고서 절대로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넣으면 요 퇴비 넣지 않습니까? 이 퇴비도 냄새가 코를 질러요. 말르니까 수분만 말려놨으니까 이게 냄새가 엄청나죠. 요런 퇴비 낼 때 밭에 따라서 이거 30평 내지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전에 20일 전에 넣으셔야 됩니다. 20일 한 달 전에. 그래야 이 퇴비에 이게 효모비료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이 퇴비에 붙어갖고 저 퇴비도 6개월 가버려요. 효과가. 미리 하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요 케미솔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가뭄방지제입니다. 가뭄방지제. 쌀에기 같은 입자가 물을 먹으면 500배로 불어나갖고 이게 가물을 때는 생강고추에다가 공급해주고 또 원형이 갖다가 비가 오면 다시 부풉니다. 그리고 이 충진뚝 입자는 제가 요새 이제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이 총체벌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심기 전에 100평에 하나씩 밑에다가 넣게 되면 총체벌레 방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총체벌레는 토양에서 잡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충진뚝은 총체, 응애, 진딧물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0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강 심으려면 고추 심으려면 이렇게 내부들 갖다 넣죠. 생태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갖다가 넣어버리면은 미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유해균, 나쁜 균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뿌리 썩은 병,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장마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토양 속에서 이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이 장마지고 나면 이제 시들어서 죽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퇴비는 안 내니만도 못하다. 아까 이제 가뭄방지제에 이제 쌀에기 같은 입자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작물에 때 공급해주고요. 이게 뿌리에 산소 공급도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적관수 깔고 그러시는 분들도 쓰시는데 없는 분들 고추 같은 데 이거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 평택시 같은 데는 이제 나무 심는 데다 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뭄방지제가 이런 게 있다. 그 이제 작물은 이제 어떻게 사나 이건 이제 작물은 이제 광합성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볕만 있으면 모든 작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만 갖고는 작물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도 주고 퇴비도 넣지 않습니까? 비료, 퇴비 넣은 게 토양에 들어가서
비료는 물에 녹아서 작물이 먹는 거고 우리가 두면 퇴비도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시켜져 갖고 물하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포도당.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양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 기능을 알아보자. 이산화탄소, 식물은 이산화탄소죠. 이 외부에서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부에서는 마그네슘, 물을 흡수하는 데는 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작물이 크는 데는 이런 한두 가지 작물 갖고 양분 갖고 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6가지 또 비료는 12가지 내지 13가지 미량 요소를 갖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햇볕하고 이산화탄소는 저절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리라든가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료를 갖다가 넣는데 한번 넘어가면 한번 보죠. 그 작물은 이제 어떻게 사나? 양분 흡수는 작물 삼투압과 토양의 삼투압으로 이루어진다. 양분은 이제 무기질로 공급하게 되면 용액, 물에 녹아 있는 물질의 농도가 짙어져서 삼투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양분을 유기물로 공급하면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이 물 농도가 엷어져서 작물 삼투압에 잘 된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화학비료나 이런 걸 많이 주게 되면 삼투압에 걸려갖고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토양으로 끊어내지만은 유기물에 남아있는 용액은 서서히 이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발효 된 퇴비 쓰지 말고 완수 퇴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땅 살리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 효과가 좋죠. 토양에서 영양분 공급할 때 이제 정대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죠. 햇볕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어도 자라는데 거기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 속에 12가지 미량 요소가 같이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은 그게 같이 흡수가 안 됩니다. 용해도가 낮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흡수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기물을 발효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가? 퇴비는 왜 발효를 시켜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광합성을 위해서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수분, 식물의 엽력소, 햇볕을 받아서 만들어내죠. 여기서 만들어내면 이 탄산가스는 식물의 미생물의 또 광합성에 의해서 토양일로 한 30%가 들어간답니다. 이게 탄소예요, 탄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당분, 이제 포도당이고 이때 여러 가지 칼슘, 마그네슘, 질소, 인산가리, 철, 황, 아연 이런 도움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고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좋은 퇴비만 쓰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퇴비를 잘 발효된 퇴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토양 미생물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인데 토양 미생물이 분비하는 많은 양의 유기물은 농작물은 뿌리에 흡수되어 밤에도 생장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화학비료만 사용된 토양에서는 밤에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한다. 토양에 잘 발효된 퇴비를 적당량을 사용하면 농작물은 잎과 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뿌리 바르기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병도 덜 나게 하는 거죠. 첫째, 병이 덜 납니다, 병이. 그러면은 우리는 병 나면 약 주다가 판나잖아요. 근본적으로 토양만 잘 가꾸면은 약도 훨씬 덜 줍니다. 이 광합성 세균은 토양에 존재하면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거기에 아까 제 땅 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가 질소 고정균입니다. 질소 고정균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하죠. 이 광합성 세균은 이제 상기성 세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합성 세균 분비물에는 고에너지 아데노신을 이제 함유하고 있죠. 아데노신은 작물에 필요한 에너지 과정을 정장 공급 운반하는 중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당류라든가 지질 핵산들은 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대사의 전환에 깊이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은 작물 뿌리를 활성화시켜갖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거는 토양 속에 있는 저 미생물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좋은 미생물이 잘 살도록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농사는 충분한 뿌리가 확보되어야 좌우된다. 씨앗은 잎이 먼저 나오나요? 뿌리가 먼저 나오나요? 예?
뿌리요? 잎이 먼저 나와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어떤 분이 뿌리라고 그러셨나요? 사장님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나오셔요. 모든 식물은 뿌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식물은 뿌리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뿌리 끝은 토양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토양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죠. 미발이 된 퇴비하고 같이 쓰게 되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게 효모비료거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단들한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제가 30평 내지 50평에다가 누라 그랬는데 요즘에 써보신 분들은 15평 내지 20평에 한 포씩 쓰셔요. 이게 캘 때 흙이 한 달로 붙습니다.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리고 이게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리고 토양의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튼튼한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뭄을 덜 타죠. 또 수분 용탈 억제를 시켜주죠. 이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 내실 때 30평 내지 50평 이것만 쓰시면은 15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물만 만나면 이게 부풉니다. 빵 만들 때 뭐 쓰죠? 이스트 쓰잖아요. 이스트. 이게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가용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토양이 부실부실거리고 미생물 군집을 이뤄갖고 유효균이 증식이 되니까 나쁜 균이 활동을 못하니까 생강 뿌리가 안 썩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밝은 효과도 있고요. 질소 고정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비 오고 나면 착가라는 땅, 통기성이 없죠. 비 오고 나면 부실부실한 토양은 뿌리 산소 공급도 되고 양분, 수분 고정이 이게 잘 되죠. 그래서 제 땅 살리기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탭이 발효 잘 시키면 되는 거 발효. 그래서 발효시킬 때 뭘 갖고 발효시키면 톱밥하고 쌀겨가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이 톱밥은 토양에 들어가서 금방 분해가 안 되고 4년, 5년 이렇게 분해되면서 부식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도 되고 토양도 좋아지고 이걸 잘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비료를 주게 되면 양분이 과다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주잖아요. 생강도 추비 3번, 4번씩 주지 않습니까? 근데 땅 살리기는 토양에 들어가서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씩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갑니다. 그리고 웃자라질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추가 됐든 생강이 됐든 추비를 주려고 하면은 양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추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주셔야 돼요. 이 중간. 양분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야 이게 꾸준하게 이게 끌고 가죠. 뚝 떨어진 데 주면 다시 회복되려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를 기빌로 50평, 15평에 놓고 추비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생강 같은 경우는 7월 말 경우에 7월 말 정도에 땅 살리기를 50평 내지 70평에 또 100평에 밭 상태에 따라서 추비를 주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캘 때까지 생생해요. 독이 청청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비로도 잘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획기적인 물질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AI 소일입니다. 이게 염류집적 해결사, 에너지 대사 활성제인데 이게 뿌리 활착도 잘 되고 모든 작물에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철. 이 흡수 이동을 잘 시켜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AI 소일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꿈의 신소재라고 합니다. 꿈의 물질이라고.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 AI 소일은 60여 가지 광물성이 이루어지는데 토착미생물의 모기가 되는 겁니다. 토착미생물.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넣어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토양 속에는 좋은 균, 나쁜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AI 소일을 넣어주게 되면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광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철, 3대 원소를 킬레토해서 작물의 흡수 이동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식물의 생리활성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토착미생물은 탄수화물로부터 받은 에너지 호흡 작용을 하고 생리활성 전체를 조절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는
다량으로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철이 이용이 모두 용해도가 낮아갖고 생체 내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고추 열리면은 5, 6개, 10개까지 천물 열린 게 고추 무 끝에 썩는 게 뭐예요? 칼슘 결핍이잖아요. 근데 칼슘 백날 뿌려도 안 되잖아요. 예, 칼슘, 마그네슘 뿌려도 안 돼요. 칼슘이 체내 이동이 안 됩니다. 체내 안동. 근데 우리는 칼슘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칼슘을 판매하면서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비 오면 없어져, 비 오면. 장 맞으면. 이게 토양이 가물어도 안 되고, 온도가 낮아도 안 되고, 칠소가 가다돼도 칼슘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칼슘은 이게 용해도가 낮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I 소일은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작물의 뿌리나 잎에서 흡수 이동할 수 있는 분자 크기가 10나노랍니다. 이 10나노의 칼슘, 마그네슘, 철과 함께 집단위로 유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집단위로 유동, 흐릴 유자니까 물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물과 함께. 근데 다른 일반적인 칼슘은 물과 함께 재이동이 안 돼. 이 칼슘은 뿌리에서 흡수 이동이 돼야지 잎보다 뿌리에서 효과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에아이솔은 물 간벽에 흡착되지 않고 pH, 기량 적용이 없고 염류 토양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소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뿌려도 안 됐던 칼슘, 이제는 AI 소일을 뿌리게 되면 이런 걸 해결하죠. AI 소일은 이제 고온기에 고추, 생강에 원활한 원소 이동이 되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도 받겠죠. 스트레스 덜 받겠죠. 생강 농사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가 차광막 왜 세웁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생강은 25도에서 30도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30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자외선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광망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차광망 세웠을 때 온도가 5도는 떨어집니다. 5도. 우리가 양산을 써도 얼굴이 5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밭에 차광망 세우고 안 세우고도 수확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5%, 40%짜리 세우는 거죠. 그래서 AI 소일을 하게 되면은 생강, 고추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수확량도 더 많이 나고 칼슘 결핍이 덜 나겠죠. 그래서 이 땅 속을 알아야 모든 작물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연작, 화학 비료, 과잉 시비로 축적된 연작장을 해소하고요. 광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민양원소, 보비력과 친환경력을 높여줘 갖고 좋고요. 미생물 활성화를 시켜서 인공지능처럼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토양 개량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AI 소일은 생강밭에 둘 때는 이제 다시 점적관수 깔고 있잖아요. 심어놓고 점적관수에다가 넣으시면 돼. 처음에는 200평에서 300평 넣지만은 그 다음엔 1000평까지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숯 아시죠? 숯. 예, 바이오차 얘기잖아요. 숯 1g면은 그 표면적이 300평하고 똑같답니다. 그 300평 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거기에 미생물 서식처예요. 그런데 이 AI 소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미생물을 활동을 도와주고 또 미생물 활동을 도와주면서 작물을 잘 키워주고 그래서 뿌리 발근도 잘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고온이나 저온의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극미 다공성 격자형 비극성제로 이루어졌다는데 이게 벌집 모양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AI 소일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토착 미생물은 이제 산소 활성을 높이고 환원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토양이 떼알 구조로 변하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래서 세포벽을 강화시켜 갖고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내병성과 보존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칼슘, 마그네슘, 철 요것만 잘 쓰게 되면은 세포막을 두껍게 해주면 병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생강을 많이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나지 않게끔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생강은 저절로 10kg, 15kg 캘 수 있다. 그 AI 소일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능인데
마그네슘은 식물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효소를 활성화제로 식물의 후기 생육, 열매의 단단함,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며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 우리가 줘 있는 이 인산 리련은 1년 내내 3cm밖에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이 불용성 인산만 잘 녹여줘도 동해도 방지해주고 특히 녹인병 방지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그리고 칼슘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 및 세포벽을 강화해서 내병성 증대를 시켜주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과체류에서는 착색이라든가 성숙불량, 수분, 유기산과다, 당도 저하, 과육의 연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름병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티본 현상이 안 일어나죠. 고추에는 배꼽소음병, 토마토 배꼽소음병이 안 나죠. 사과 농사 지시는 분이 고두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칼슘을 일반적인 칼슘을 주었을 때는 사과까지 전달되는데 30cm 칼슘이 이동하는데 한 달 걸린대요. 제 칼슘은 하루면 다 이동이 됩니다. 하루. 아까 10나노 이하의 칼슘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유동된다. 같이 들어간다. pH의 염리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의 문제점은 칼슘은 물과 함께 흡수되나 쉽게 흡착되어 침전해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난용성 물질이 토양에서 불용화, 뿌리에서 이완교환으로 흡수돼 물과 내 세포막의 팩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구성하고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렸던 칼슘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강산이나 강알칼리 조건에는 용해시키거나 킬레팅 물질을 첨가하는 등 많은 시도를 하나 토양에서 불용화되고 식물체에서 흡착되어 다량으로 사용해갖고 환경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게 AI 소일이죠. 그래서 AI 소일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걸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요소 기량작용과 상승작용인데 칼슘이 많으면은 철하고 망간이 흡수가 안 되고요. 칼슘이 많으면은 마그네슘이 흡수가 안 되고요. 또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 결핍이 일어나고요. 또 가리가 많으면은 칼슘 결핍이 나고 칼슘이 많으면은 이 가리가 과잉되면은 칼슘이 결핍이 되고요. 질소가 많으면은 가리가 또 결핍이 되고요. 이게 12가지 원소가 이렇게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AI 수일은 이거에 관계없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잘 흡수하게끔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퇴비만 잘 써도 이게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맞춰서 넣느냐고요, 토양 속에. 그래서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좋은 퇴비만 쓰더라도 이런 거리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생강이 고추가 배꼽소염병 나고 생강이 이기 타들어가고 이끝마름병이 나고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소일은 물감벽에 흡착되지 않고 pH 기량 적용이 없고 염류에 있는 토양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추 이 배꼽소염병 나타나죠. 칼슘 흡수자 원인은 고온 건조, 저온 다습, 질소, 가리, 마그네슘 과잉으로 생긴다. 칼슘은 세포벽 구성 성분이므로 중증의 팩틴과 결합해서 뿌리 선단, 세포 분열에도 작용해 식물체 내한성, 내건성, 내습도 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칼슘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I 소일은 이제 물 500리터짜리 갖고 1000배 시작해서 1000평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평 내지 300평, 그 다음에는 1000평에다가 관져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강농사에 3번만 써보시면은 엄청난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도 훨씬 덜 나게 하고 훨씬 더 효과 좋다. 그래서 일반 칼슘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칼슘, 마그네슘, 철 용해도가 낮아서 흡수가 안 되고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안 되고 pH에 민감하다. 물과 팩틴에 흡수돼서 안 된다. 사과에 30cm 이동했는데 한 달이 걸린다. 그리고 신초, 열매 이런 데서 많이 생긴다. 물관에 고착돼서 재이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칼슘, 마그네슘 요거 10나노, AI 소일은 10나노 이하의 킬레터로 돼 있어갖고 집단 유동 방식으로 기량작용이 없다. pH, 염리에 영향이 없다. 흡착이 없어서 매우 빠르다. 물에 따라서 골고루 확산된다. 서서히 용해되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추입니다. 부추.
여기 하얀 게 뭡니까 이게? 곰팡이죠. 이 부추밭에는 땅이 안 보이게 탭을 깝니다. 이 미숙 탭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부추밭에 갖다가 30평에 하나씩 뿌린 거예요. 자르고.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를 갖다 물에다가 뿌려서 줬더니 아침에 나가니까 여기가 다 눈꽃이 폈습니다. 눈꽃.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 눈꽃이 폈는데 제가 아침에 하우스 안에 안개가 껴갖고 이게 11시 정도에 찍은 거거든요. 아침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 다 하였어요. 이 곰팡이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곰팡이하고 이 뿌리 관계인데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토양에 저장합니다. 이 탄소를 얼마만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잘하게 되면 30%는 토양에다가 탄소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습 넣는 것도 탄소, 볏짚 넣는 것도 탄소, 이게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야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요. 곰팡이는 식물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수분과 영양분을 또 질소와 인과 흡수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흡수되어 일부는 토양에 들어갔네요.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냐? 아까 얘기했죠? 모든 식물의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곧 설명해 드릴게요. 콩야이가 뿌리옥 박테리아죠. 식물과 곰팡이의 아름다운 공생관계.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하고 서로 이익을 주는 공생관계. 이게 미국, 영국 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 부추 뿌리가 됐든 생강 뿌리가 됐든 모든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 속에 있는 곰팡이는 미생물은 여기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우리가 준 비료, 퇴비 이걸 분해해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뿌리 털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튼튼한 뿌리는 광합성을 또 잘 내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탄소 당화 작용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미생물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들이 생강 농사가 안 된다는 이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안 되나? 이 흑농사정 세트 AI 물질은 토양에서 모든 작물의 연작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습해는 피해갈 수 없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냈죠.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토양 속에 있는 이 토착 미생물이 받아먹고 각종 미량 요소를 갖다 미네랄을 여기다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 AI 소일도 마찬가지 질소 고정해 두고 염류, 불용성 인산 가리를 제거시켜 주고요. 제일 잘하는 게 칼슘, 마그네슘, 철을 빠르게 흡수해 주는 거죠. 요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면은 녹균병, 균핵병, 시드름병, 물음병 이게 안 나는 거죠. 이 뿌리 주위에 좋은 균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미숙태비를 내게 되면은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미숙태비는 유해균이 여기서 많이 증식이 되니까 우리가 생강에 시들고 노랑병 오면은 미리카트, 명작, 조르백, 백날 갖다 줘야 잡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건 토양만 가꾸면은 이런 병들이 훨씬 덜 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식물의 뿌리는 이제 물관하고 채관이 있습니다. 물관. 아까 얘기했죠. 식물의 뿌리에는 이 뿌리털 있죠. 이 뿌리털 주위에는 이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미생물 덩어리. 이 미생물은 이 식물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받아 먹으려고 여기에 다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여기에서 받아 먹고 토양에 들어있는 각종 미량 요소를 또 칼슘, 마그네슘, 철을 갖다가 이렇게 이빌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빌로 보내주면 입에서 광합성을 해서 다시 뿌리로 내려오죠. 뿌리를 내려오니까 여기에는 미생물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 뿌리 지금 썩어가죠. 미스텝이 내갖고. 여기 토양이 어때요? 소금기가 하얗잖아요. 이런 토양은 이 꼬랑도 다 이끼가 낍니다. 이끼가. 간장독이죠. 여긴 뿌리가 하얗게 솟아나 있죠. 이 뿌리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작장애와 염류 문제가 된다면은 흑농사정수대를 이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랬는데 이 뿌리가 좋으면은 광합성을 잘해줘. 또 뿌리가 발달되죠. 뿌리가 발달되면 토양에 있는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돼 갖고 각종 미량요소, 철, 마그네슘, 가리, 인산, 붕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흡수를 촉진시켜 주죠.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죠.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미네랄 공급이 잘 되죠. 토양의 농도가 2 이하, 염류 농도가 2 이하였을 때 이렇게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H하고 EC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미숙태비가 많이 들어간 토양은 뿌리가 없잖아요. 염분만 올라와 있죠. 뿌리 끝이 다 녹았죠. 이 뿌리 끝이 녹은 데는 역병균이라든가 시드름병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광합성이 안 되죠. 뿌리 발달이 안 되죠. 양분 이동이 안 되죠. 유해균이 증식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낮엔 시들었다가 저녁에 깨어났다가 입이 서서히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토양에 아무리 거름이 많다 하더라도 양분, 수분 이동이 안 되고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EC 농도를 보니까 8이에요, 8. 지금 양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pH하고 EC 기술센터에 흙 떠다가 주면은 7가지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그거 보고서 우리가 처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 기술센터에서 또 처방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다가 처방전 나와갖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셔도 제가 처방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뿌리를 잘 해야 된다. 딸기는 이렇게 티본 현상이 나타나죠. 고추는 끄트머리가 다 썩죠. 이것도 처음에 열린 거 이게 다 커서 썩어버리잖아요. 초기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면 없어져. 이게 이제 물에 의해서 녹아갖고 이렇게 되는데 AI 소일은 염분이라든가 염류라든가 pH에 관계없습니다. 배추 속이 다 이렇게 썩어버리죠. 이런 현상을 막아주면 되고 생강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인산질의 성분 부족 원인은 토양에 존재하는 전체 인산 중 가용성 인산의 비율이 낮다. 인산은 이게 흡수도 잘 안 돼요. pH가 강산 알칼리 때는 유효도가 떨어지죠. 석회나 고토 시비량을 증가시킬 경우 인산이 불용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흥청, 기술원, 최신원 이런 데서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뿌리 기능이 좋을 때는 물과 영양분 흡수가 잘 되고 호르몬 생성이 잘 돼. 이 골무, 근권이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뿌리가 썩었을 때 뿌리에서 분비물 아미노산, 곰팡이 기능을 깨워버립니다. 이게 분비물을 유출해갖고 아까 같이 병균이 침입이 되니까 우리가 생강이 시드름병, 노랑병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언제 생기느냐? 꼭 장마 지고 나서 온도가 23도에서 27도 이 사이에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스텝이만 안 내도 이런 병이 없습니다. 이런 병이. 그래서 거름 없으면 차라리 완효성 비료, 원형 비료 쓰시고 농사 지시면 기본은 합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뿌리 장애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고추는 여기 또 신비단무늬병 나도요. 이게 다 미스텝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이다. 미스텝이 내갖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물에 필요한 11의 성분, 질소인산, 이건 다량의 원소죠. 이런 것들은 다량의 원소인데 이거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덴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 나는 거죠. 토양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화학비료라든가 미스텝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마그네슘, 칼슘, 철 요것만 잘 돼도 연작장애는 덜 난다. 여기 콩농사 지시는 분 있나요? 콩농사 지시는 분들, 예, 몰리브덴 쓰라고 그러죠. 그 몰리브덴이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 쓰지 마시고 이거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질소 고정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콩 처음 심는 데는 콩 심은 밭 흙 갖다가 피고서 해라는 이유가 질소 고정균을 논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저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봄에 진달래꽃 보셨나요? 진달래 여기 많이 피나요? 예? 산에 가면 많이 피어요? 옛날같이 안 필 텐데. 옛날에 앞산 뒷산에 많이 피던 그 진달래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진달래는 pH가 4.5에서 살아. 산성 땅에서. 근데 요새 나무를 안 해니까 부엽토가 쌓이니까 저절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연산홍, 블루베리 이건 산성 토양에서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블루베리 우리나라 제일 먼저 갖다 공급했거든요. 블루베리 갖다 주니까 블루베리 많이 달라고 미스크탭이 잔뜩 넣은 사람은 다 죽었어. 블루베리는 피트모스 4.5, 5짜리 상토에다가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달라고 그런 갖다 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물마다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산 뒷산에 많이 피던 진달래도 그래서 많이 없어진 겁니다. 질소는 요소는 옛날 요소는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우리 사장님 공부하시는 분만 더 드려야겠다. 하나 더 드렸어요. 오늘 일당 벌으셨네. 네? 한턱 쓰셔야 됩니다. 질소는 46%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량 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량 원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맞힐 수는 없다. 좋은 퇴비만 쓰면은 좋은 퇴비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 토양 속에 다 들어있어. 이 토양의 미생물이 이걸 다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모든 작물 염류 농도 장애 및 발생인데 식물은 이 뿌리가 고농도라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소나무 20m, 30m짜리가 왜 자라요? 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엄청 셉니다. 근데 유박이라든가 미스텝이라든가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리고 탈수생태가 생겨. 입금마른병이 생겨. 생강밭이 비가 오고 나면 시들어버려. 충들어져.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3, 4일 지나고 나면 입이 노랗게 돼. 그러다가 자꾸에다가 나도 모르게 나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쪽파, 대파, 달래, 이거 입금마른병 많이 생기잖아요.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에 된다. 저농도면 근권 확보가 잘 되죠. 양분 흡수가 잘 되죠. 여기에 아무리 거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영양제 갖다 들이다 뿌려. 또 여기다 또 추비를 또 줍니다. 뿌리 다 썩은데 추비 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 모든 작물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요인이 이거예요. 미스텝이, 부패세균, 병원성 세균. 이게 이제 독소장을 해서 가스장애가 나오죠.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좋은 미생물은 죽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패병이 나죠.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 영양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요. 통기성이 불량해지고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맞죠? 제가 하는 얘기 맞나요? 우리 사장님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균 발달이 저하되니까 뿌리가 괴사되죠. 양분 흡수가 저하가 되죠.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생리장애가 나타나고 시드름병이 나타나죠. 생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 시드름병이고 생리장애가 나죠. 이렇게 되면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해. 그러면은 질병이 오는 거죠. 뿌리가 제대로 뻗고 미세균이 많아야 생육이 균일한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생강병이 왜 나는가 이제 알으셨죠? 예? 왜? 이렇게 되면은 토양의 병원체를 한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이게 좋은 탭이죠.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식물의 기생 선충도 있고요. 병원성 곰팡이, 생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피시um, 후자리금, 나이족티냐 이것 때문에 모든 작물이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다 미스텝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스텝이. 그리고 병원성 세균 이것들이 되죠. 이 작은 뿌리 파리, 응애 또 뭡니까? 저 마늘밭 고자리 파리 이거 다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내가 불러드린 미스텝을 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능이 다 미스텝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올해도 냄새나는 탭이 쓰실 건가요?
안 쓰실 거죠? 제발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 쓰셔야지 땅 살 수 있습니다. 땅 살 수 있어요. 그리고 2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2배. 그래서 뿌리 기능이 약화되면 양분 수분이 불량해지고 줄기는 가늘어지고 잎은 광합성이 안 돼서 순머지 증상이 나오고 꽃은 개화불량이 돼갖고 화분화가 안 일으켜지고 열매는 착과불량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생강이 됐던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토양을 어떻게 만드는가 기술센터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자라는 성분을 주고 남는 성분은 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토양은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 뿌리가 부드러워서 잘 뻗는 토양 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신역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된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된다.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의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잎에서 만든 저장고가 되는 겁니다. 토양의 문제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이 미숙퇴비 요것만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에 산소를 갖다가 소비시켜 버리고요. 토양이 화는 상태가 되고 철과 망간이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칼리,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토양의 산도가 낮아서 아질산가스가 나오고요.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또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해서 뿌리가 부패되고요.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청곡병, 역병, 시들병.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생강의 이병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미숙퇴비 때문에 나타난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숙퇴비를 쓰려면 좋은 균을 다 잡아버립니다. 나쁜 병원균을 다 사멸시키고요. 이 보습력이 좋아지죠. 가뭄을 덜 탑니다. 뿌리 발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죠. 4종 세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작물이 많이 요구하는 인산, 칼륨, 마그네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가용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작에 이 가용화를 못 시키는 건 아까 미숙퇴비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염류집적이 되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 작물의 양분 흡수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양분을 갖다 과다 살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뿌리 부패, 유관 속의 갈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이 생강에 노랑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의 연작장에는 이제 미숙퇴비라든가 또 이시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TMB라고 그러는데 CMB 이 탄소는 많고 질소가 적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이 증식할 때 유기물에서 부족한 질소를 토양 중에서 잡아 쓰기 때문에 작물에 질소 기하 현상이 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톱밥이라든가 볏짚을 많이 넣게 되면 초기에 이것 때문에 요소 비료를 더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질소가 많아 버리면 작물 뿌리가 땅 속에서는 뒤어 죽고 또 썩는 거죠. 그리고 유해균이 많이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MB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맞았을 때 토양에서 나타나는 근류병, 청고병 이것들이 토양에 탄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된 대비만 쓰게 되면은 청고병, 선충 이런 게 이제 CMB가 낮을 때 이게 생긴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 또 볏짚이라든가 톱밥 퇴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부풀게 해야죠. 이게 공기 수분을 좋게 해야죠. 유기물은 가지뿌리, 생강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잔뿌리를 많게 해주는 최고의 토양 개량제죠. 이게 수분 간직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감소시키고 근무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떼알 조직으로 토양을 바꿔줌으로써 공기 수분 유통이 잘 된다. 그리고 유기산과 탄산을 생산해서 불용성 양분을 가용화 시켜준다. 이게 이제 우리 잘 발효된 퇴비, AI 소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시. 이게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의 삼탑작용으로 이제 아까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 양분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시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배추 절일 때 소금 뿌리면 물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 절일 때 배추에 소금이 들어간 위에는 다시 살아서 밭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연작장에 이제 과다한 12량, 이제 질소 이용률인데 이게 40%밖에 안 됩니다. 인산 15%, 가리 50%. 다량의 가축분, 염류 축적을 갖다 촉진시켜주죠. 증상은 식물 체내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가죠.
뿌리는 뿌리 털이 거의 없고 길이가 짧아지고 갈변 현상이 나고요. 토양에는 신가루,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끼고요. 그래서 이런 토양은 땅 살리기라든가 AI 소일, 또 좋은 탭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점유집적의 증상이 이제 토양의 농도가 장애, 가스 장애인데, 그래서 이제 토양이 알칼리해야 되면은 철, 망간, 풍소, 구리, 이게 이제 아연결 핍이 나고요. 인산, 칼슘, 유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설 재배지가 됐든 일반 토양이 됐든 염류 농도는 2 이상 넘어가면은 생육이 자꾸 불량해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pH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pH가 0일로 갈수록 수소 숫자가 증가하고 산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AI 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H가 5.5 이하로 가면은 아질산가스가 발생되고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이 독소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pH가 낮으면 철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나서 작물에 생육을 지장을 주고요.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고요. pH가 높으면 철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pH만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pH를 좀 해보시고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마늘 뿌리 잘 나왔죠? 마늘을 2만 1000평을 심었는데 7000평이 마늘이 뿌리는 잘 나왔는데 내리질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토양 산도 검사니까 4.4예요. 안 되죠. 이 pH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유기물도 정상이고 다 정상입니다. 또 이시농도는 좀 약간 높은데 이 밭을 보게 되면은 이 pH가 왜 중요하냐? pH가 6.5였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와요. 5.5, 5.3 이렇게 되면은 내려오다가 말죠. 아까 얘기했죠. 철과 망간과 알루미늄이 많이 나와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아무리 거름을 잘하고 밭을 잘 만들어 놔도 pH가 맞지 않으면은 생강농사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강은 특히 잔뿌리가 없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pH를 꼭 맞춰주신 게 좋고요. 요거 하나 더 보시면은 우리가 6.0에서 7 사이가 이게 좋죠.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여기서 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4.5니까 질소가 있더라도 흡수가 안 되고 인산도 흡수가 안 되고 가리도 흡수가 안 되고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철, 망간이 많이 녹아 나오니까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pH가 7.5 이상 가버리면은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이게 염류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 토양 검사를 하셔갖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 토양이 pH가 7이다. 소속해 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7이면은 대답 안 하시네. 4만원, 37,000원짜리 퀴즈예요. pH가 7이면 소속해 놔야 될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안 넣으신다는 분? 예. 요거 드릴게요. 비아그라 2개 드릴게요. pH가 7이면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pH를 낮으면은 소속해 넣고 높으면 넣지 말아야 돼요. 근데 pH가 낮아서 소속해 넣는다고 해서 토양이 금방 변하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밭 한번 보세요. 이 흙을 까냈습니다. 5,000평인데 이 아래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돼. 거름은 여기다 따블로 넣었어. 근데 이거 pH가 낮죠. 원인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산도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탄산을 갖다 넣는 겁니다. 물 1톤에 중탄산 2kg 내지 3kg 하고 엑스칼리버 2봉을 넣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잡잖아요. 이건 응급조치예요. 응급조치. 혹시라도 생강재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밭을 개토하려고 해갖고서 이 경사진 밭이라든가 흙을 까낼 때는 이 흙을 다 까내시면 안 돼요. 위에 흙을 한 대 많았다가 다시 펴야 됩니다. 이 배사 구조가 안 맞아갖고 이 산도 교정이 어려워요. 이런 토양은 몇 년 넣어도 거름 따로 흙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제 유기물의 효과인데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비료가가 2개월 가고 제 땅 살리기는 한 6개월 정도 가죠. 그래서 땅 살리기는 기빌로 15평에서 뭐 50평까지에다 놓고 추빌로 7월 중하순경에 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생강밭은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 맞히시는 분 정말 농사꾼이십니다. 예? 골 깊이가 낮다. 또 왜 그런가? 예? 이거 4줄로 이렇게 심은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위엔 괜찮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배수가 안 돼서 그렇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이 밭이 경사지거든요. 이게 처음엔 여기가 훨씬 더 잘 나왔어. 근데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동시에 물을 줬기 때문에 그래, 동시에. 경사지는 이 아래쪽은 저 위에 물 3번 줬을 때 이게 1번 줘야 돼요. 이 아래쪽에 항상 수분이 많잖아요. 똑같이 줘버리니까 물이 다 일로 내려와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점적관수를 만약에 까시더라도 이 경사지에는 중간에 밸브를 달아놔야 됩니다. 밸브. 그래갖고서 밑에는 위에 3번 줄 때 아래 1번 정도 주셔야 돼요. 똑같이 줘버리면 이게 과습이에요. 이게 다 과습이에요. 이것도 누구 잘못? 내 잘못. 이겁니다. 이거. 이것도 여기 영주입니다. 영주. 처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났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비가 시간당 20-30mm 와버리면은 여기서 물이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머무르고 있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큰 논들은 포크레인 갖고 이 가장자리 싹 돌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고랑이나 나가는 고랑이나 물돌이 똑같아. 이렇게 되면 그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배수구를 더 넓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엑스칼리버 골도 이거죠.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이 콩에 이렇게 해서 콩은 20kg에다가 버무리는 거예요. 이거. 벼씨에다가도 할 수 있고요. 요게 종자에다가 처리하면 침지하면 필심 나이족티냐 시드름병에 굉장히 좋고요.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병원균을 못 자라게 하고 또 세포벽을 녹이고 영양물질이 나와서 작물은 아주 잘 됩니다. 이게.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던 곰팡이가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이렇게 펴버립니다. 그리고 미량요소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작물에 대주는 거죠. 그래서 땅 살리기를 넣고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게 되면 연작장의 50%는 방지합니다. 요게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들어간 팥뿌리거든요. 양파뿌리. 25일 만에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밝은 물질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생강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마늘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붉기도 차이 나고 이렇게 되죠. 이 콩에다가 썼더니 콩이 이렇게 됩니다. 콩이 이게 나와갖고 이게 14일밖에 안 됐거든요. 뿌리가, 콩보다 뿌리가 더 커요. 그 엑스칼리버 하나 가지면 콩 20kg 버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뭄 탈까요? 가뭄 안 타죠. 이 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콩 여기 제가 뽑아서 세보니까 콩이 225개, 꼬투리가. 그리고 콩이 3개씩 탁탁 베겼어. 충분한 양분이 있기 때문에 콩이 베기는 거예요. 충분한 양분이 없으면 콩꼬투리 2개씩 밖에 안 베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강도 마찬가지. 우리 사장님 콩농사 지어보셨지만 이렇게 많이 안 매달리잖아요. 예. 그리고 콩은 꼭 소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소금 작업. 2개씩. 콩은 연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연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강농사 이제 종구 선택을 잘해야 되죠. 소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독. 요거 하나 갖고 물 200리터 타갖고 500리터짜리 통 같으면 여기다가 2번 350 타면 다 좋습니다. 2번 갖고. 그리고 여기다 30분 담그면 돼요. 벤네이트, 디메토 같이 섞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종구 소독하시면 되죠. 이제 쪽 불리기 삭히기 이건 뭐 잘하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 중국 종자죠. 제가 이 집에 35,000평 심는 집인데 이게 없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중국 종자를 받아갖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서 열어보니까 여기가 다 물렀어요. 물렀어.
이제 중국 종자 배에서 타고 오고 갔다가 하우스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다 물름병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작업해줬죠. 다 펴놓고서 물 500리터에다가 이거 2개 타서 하니까 물음병이 싹 가셔버렸어요. 생강농사 잘 됐어요, 이분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로뚝이 물음병의 최고입니다. 탄저병, 물음병 이런 쪽에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섞어주면 아주 좋죠. 이런 종광 심으면 씨도 못 찾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종광은 심지 않는 게 좋다. 요게 이제 아까 7월 9일 날 전국에 제가 이제 생강농사 작황을 한번 본 거거든요. 생강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이 순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분할도 잘 되고 이게 좋아야 돼요. 요 집에 작년에 17kg 했던 분이거든요. 이게 좋아야죠, 원대가. 이게 잘 나와야 분할이 잘 된다. 요거 한번 보시게요. 고창입니다. 이 집에도 여기가 이게 다 흙 까낸 자리거든요. 이게 뻘겋게 돼. 안 자라죠. 걸으면 더 갖다 놨어. 그래서 이 집에서 제가 중탄산 줬는데 지난해 9kg 했어요. 9kg. 그래서 제 땅 살리기 들어가고 9kg, 안 넣은 데는 6kg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전국 요분은 여기 아까 그 권태섭 사장님 영주 분인데 이분도 한 3만 평씩 심죠. 이렇게 해서 심고 있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 나왔죠. 7월 9일입니다. 이게 요거 7월 9일 날 상태 좋죠. 여기도 잘 됐고요. 요게 이제 여기 영주 IC에 5,000평 심으신 분이거든요. 올해 이분도 10kg 이상 나왔습니다. 처음 농사 지시는 분이거든요. 4종 세트 그대로 했어요. 추비 주고, 밑거름 주고, 추비 주고 그대로. 지금 그 700kg짜리를 100개를 갖다 지금 저장고에다 갖다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린 차광망하고 검은 거하고 그린 차광이 좀 덜 돼요. 기왕하시려면은 검은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잘 됐죠. 요게 이제 나 이분 때문에 아주 걱정입니다. 농사를 하시 말라 해도 지금 둘 되셨는데 여기 500평짜리 밭이거든요. 멀칭했죠. 잘 나왔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7월 9일 날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멀칭해갖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도전 정신이 강해갖고 이게 밭이 여기 물이 배수가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빨리 비닐을 걷어야 돼요. 멀칭을 하면 초기에 지원 때문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기다 거름을 엄청 갖다 놓았어요. 미스테이프를 갖다 놓고 나서 올해 손 털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내년에 또 농사를 지신다는 거예요. 밭이 없다고 여기다가 또 심는다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으라고 했더니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본대.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만 60% 놓고 이제 복합비료 놓고 이제 다른 거 안 넣는다는데 이제 오래 봐야 돼, 오래. 하지 말래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82 되신 분이 제 거래하시는 분이 3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이거 올해 아주 다 갔어요. 수확 못했습니다, 별로. 이분은 광주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건설업 하시다가 하시는데 이 고랑이 너무 넓어, 이 고랑이. 근데 농사는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올해 농사를 다시 재도전하신다 그러고 농사 잘 지셨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김청년 사장님 봉화. 여기는 이제 850만 원씩 팔았어요. 300평이요. 올해 일찍 잘하셨어요. 여기 아주 농사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여기 제 4종 세트 그대로 들어간 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 부직포. 여기 7월 9일 날인데 7월 10일 날이죠. 다른 집보다 분할이 4개, 5개씩 다 됐잖아요. 여기 4월 20날이에요. 고향 일산입니다. 이 양반 직장 다니면서 했는데 이분은 농사 올해도 이 양반 실패해서 6kg 했거든요. 두둑이 없죠. 배수가 안 되죠. 초기에 잘 나왔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예. 이게 안 되니까 다 여름에 장마에 이게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한 게 이제 멀칭을 하고서 이겼는데 부직펄씨 오르니까 4월 20날 심은 것도 훨씬 더 냉도 안 받고 분할도 잘 돼. 그래서 이제 부직포 걷어주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이제 배수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수확을 하려고 그러면은
멀칭 재배를 했다가 나오면 빨리 걷어야 됩니다. 비닐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든가 부직포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숙기가 10일 내지 한 15일 정도는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럼 숙기가 더 늦춰지니까 단위 면적당 수량은 더 많이 나올 거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 썩은 병, 요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아까 막 계속 설명드렸던 거니까 뭐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쪽 굴리기 이런 건 다 잘 하실 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이제 고온 다습 환경에서 미스케비가 후발효되며 뿌리를 부패시킨다.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강의 문제가 뭐 여러분들은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장마 전에 뿌리 밝은 여행제 살펴서 근부를 튼튼히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종자를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만 해도 이런 것들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이걸 해주셔야 되고 약 주실 때 요 하나로 뚝 옆에 백을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생강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약도 중요하지만 북주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북주기 못해도 3번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추비도 나눠 갖고 3번, 4번 이렇게 분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게 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병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양만 잘 해놓으면 이런 병들은 안 생긴다. 그래서 약 줄 때 이 2가지만 섞어서 주시게 되면 이제 그런 병을 훨씬 더 막아줄 수가 있죠. 이 파밤나방 이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 BBM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벌레가 어렸을 땐 잘 죽는데 커버리면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BBM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파밤나방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요때 줘야 되는데 여기가 색깔만 변해버리면은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BBM에다가 흡수 촉진제를 같이 섞어주면 잘 죽습니다. 이게. 거세미, 응애 이런 것들 다 됐죠. 제가 기왕 왔으니까 5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벼농사들 다 지시죠. 벼농사 지실 때 EX 칼리버를 40kg 이렇게 버무리면 됩니다. 이렇게 버무려 버리면 발화된 벼에다가 파종 직전에 버무리면 간쓸개, 콩팥 어디 가서 붙든지 다 붙어요. 많이 하시는 분은 이제 발화기에다가 넣으시면 돼. 요거 하나 갖고 벼씨 40kg에다가 넣게 되면은 벼의 모판에서 뜸며 곰팡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모판이 이렇게 깨끗하죠. 백옥 같습니다. 백옥. 이런 모짜리 다 살려버려 이렇게 깨끗하죠. 이 모짜리 살까요? 죽을까요? 이 모짜리? 우리 집 모판 오고 가는 사람마다 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이거 엑스칼리버하고 F100하고 주고 말리면 다 살려납니다.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죠. 이거를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이삭거름이 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이 나죠. 생강에도 거름이 덜 들어가겠죠. 질소 고정을 시켜주죠.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죠. 이렇게 되죠. 이 염해지에서도 벼가 죽질 않아. 이거 모짜리에다가 처리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생강에도 어떻게 될까요? 염류에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염류 엄청 강하죠. 그래서 염류에도 강하다. 그래서 종자 소독은 꼭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F100하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도열병 난데도 이 등록된 약재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세균성 벼알마른병이나 이런 거 드론에도 마찬가지 다 줍니다. 폭삭 주저앉았던 벼가 이대로 멈췄다. 7월 27일 날 뿌렸더니 8월 12일 날 15일 만에 이렇게 깨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좋다. 드론 방지할 때도 이 F100을 주게 되면 도복경감제를 굉장히 좋습니다. 벼 수확도 많이 나오고 도복경감제. 그러니까 생강이 우짜란다. 그러면은 500리터 이거 2개 타면 됩니다. 2개. 그리고 여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에 비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대제하고 비교해도 이게 비대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도복경감제로도 이렇게 안 많이 나가고 머리 풀어 산발했잖아요. 이렇게 벼농사가 깨끗하게 잘 됩니다. F100하고 농약하고 주다가 말하는데 이렇게 다 쓰러졌죠. 이게 100년 된 소나무를 다 쓰러뜨리던 해요. 근데도 이게 들어가도 도복경감제로도 많이 나가고요. 태풍에 벼 이파리가 다 이렇게 날아가 탈색이 됐는데도 열흘 만에 깨났습니다.
이 FA백하고 엑스칼리버 쓰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기 때문에 엽록소 생성도 잘 된다. 끝으로 이제 고추. 요 종자 제가 이제 저는 육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고추를 심게 되시면은 이 티탄 불패하고 이 명장 칼탄이라고 있습니다. 이 티탄 불패는 중간 매운맛인데 이게 조생종이거든요. 극대 과정이고요. 이게 절간도 짧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 육묘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육묘 신청하시면 저희가 육묘로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 티탄 불패하고 명장 칼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잘 열리죠. 대과정이고요. 바이러스에 강하고요. 이게 이제 복합 내변계 품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품종이 전국 어디에서나 식재해 갖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종이고요. 또 하나 이제 명장 칼탄이라는 고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매운맛이고 중조생종인데 이 꽁무가 잘 빠집니다. 그리고 대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품종도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다 재배가 되는 품종이고요. 농가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탄 불패하고 명장 칼탄 두 가지 품종은 저희가 육묘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도 하고 있으니까 공급받으시고, 또 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자도 제가 공급하고, 이 종자 외에도 다수의 종자를 다 갖춰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을 받고 행동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올해 투자를 하실 건가요? 투자. 예, 소득이 그래야 창출되죠. 이게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인다? 돈이 보이죠, 돈. 그래서 올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흥농아그로 교육 목적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우리 경북지사장을 하고 계시니까 나오셔갖고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제 흥농아그로 제품은 김기창 사장님이 그때 이제 주문을 주시면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창 사장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산동어 청소골에서 오늘 생강 2,000평 그리고 뭐 약간 가수하고 있는 같은 농민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작년 제가 시황 5,000평 했다. 거의 뭐 완전히 물 먹고 원래 처음으로 해서 생각이 났고 뭐 좀 잘 됐지만은 가격이 좀 싸고 또 양도 장려 못하고 그래서 우리 흥농 대표님이 뭐 농사 뭐 좀 그런데 한번 여기 경북지사 맡다가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부탁 아까 얘기 틀립니다. 부탁부탁 해갖고 안 되는데 하려고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해도 되고 괜찮대요. 하여튼간에 여기 5천 앞에 여기 520평 지사 자리 지금 그 사무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갖고 커피 마시고 또 배고프면 라면도 드시고 자고 자고 또 핸드폰 저 배터리 없어 좀 준비해 가시고 그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흥농 땅 살리기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방이라든가 차음악 고추 짝대기 간단한 것 생각이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갖고 정말 도움되는 흥농 경북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경호대학교 수석님인 김기선 우리 조회장님 또 아는 분 많습니다. 몇몇 사장도 오셨고 다 원래 요 앞에서 제가 모두 사람을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나 이게 모두 사람을 해야 되나 외상도 좀 많이 주고 해라 외상. 그리고 원래 제가 요 온천 앞에서 도산서 한 농사 3년 짓다가요 빅모를 했어요. 근데 회사가 방해갖고 생활 수가 없다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장사꾼이 아닌 원래는 제가 도산에 땅을 한 6,000평 그 감정심이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같이 농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같이 좀 유튜브를 찍고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놀러 많이 오십시오. 곧 이렇게 오픈합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이제 저희 거를 써보시고 이제 주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농가들 소득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좀 도움을 주시고요. 또 우리 김기창 사장님 아까 우리 사장님 예상 달라고 그러셨는데 예상을 팍팍 드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창 사장님이 이제 1번 생산성과 소득 극대화해서 2025년 겨울에는 따뜻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농민이 되고자 한다. 흥농사정 세트 농법을 지용해 농가는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한테는 안전 안심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요. 생산 목표는 이제 고추는 이제 평당 4근에서 5근, 생강은 이제 종강에 10배 내지 15배 농사를 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올해는 평당 15근, 아니 15kg 농사를 지셔갖고 모두가 땅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